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한 편을 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실제로 이제 세목별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만들었거든요. 그 사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원래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으면은 처분 기한이 2년이었고요.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 한 곳이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부세는 조금 달라요. 종부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무조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적용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한 곳이라도 비조정 지역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무조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관계없이 3년으로 이제 처분 기한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세목에 관계없다. 그 말은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주택 소재지 구분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이거 앞으로 안 따지고 무조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3년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 개정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이후 양도분. 지금 대책 발표가 2023년 1월 10일 오늘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추면은 각 세목별로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좀 볼게요.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두 번째 주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두 번째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를 했잖아요. 이 중과세율이 취득세가 8%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 번째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죠. 중과가 면제됩니다. 즉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비록 양도 시점에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먼저 적용해 주고요. 만약에 그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고 가정하면은 전체 양도 차익 중에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세할 때 만약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었다 그러면은 장독공제율을 표 2의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이 표 2의 공제율이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4%, 최대 80%까지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혜택을 줬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과세 표준으로 계산할 때 12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1세대 1주택자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부터,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자부터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두 개 합해가지고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면은 비록 1주택은 아니지만은 이를 1주택으로 봐서 똑같이 기본공제 12억을 적용해주고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추면은 취득세도 중과를 안 하고 양도세는 비과세해주고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를 적용해주고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용받으려면은 항상 핵심이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둘 다 조정지역이었다. 그러면은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2년들이 다 몇 년으로 바뀌는 거냐? 다 3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한 곳이라도 비조정 지역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은 취득세와 양도세는 원래부터 3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 한 곳이라도 비조정 지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2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3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첫 번째 이제 취득세를 좀 보겠습니다. 납세자가 A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요. 2021년 2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항상 일시적 2주택은 요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을 판단합니다.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죠. 그러면은 원칙대로 하면은 이 B주택의 취득세율은 8%가 적용이 됐어야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 두 번째 주택이니까 8%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나 나중에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A주택을 처분할 거야, 이렇게 지자체에 약속을 하면은 B주택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은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 이 사례는 지금 취득가액을 6억으로 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6억 이하는 세율이 1%니까 이때는 1%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이 종전주택인 A를 처분하지 않으면은 원래는 8%를 냈어야 되는데 1%밖에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 금액인 7%를 추징하는 거죠. 그때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제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에 둘 다 조정기역이 있었으니까 2년 안에 원래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2023년 1월 12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는 이제 2년이 몇 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종전주택 A주택을 처분하면은 B주택의 취득세는 추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을 보겠습니다.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으면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이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지역에 있었다. 그럼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2020년 8월에 B주택 취득하고 2년 안에 A주택을 팔아야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23년 8월이잖아요. 그 이전인 2023년 5월에 A주택을 처분해도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금 2년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이었던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처분 기한이 1년이 연장이 되니까 좀 여유 있게 이제 팔 수 있는 거죠.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분은 지금 2020년 8월 B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2년이 지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니까, 만약에 이 사례처럼 2023년 5월에 A주택을 처분하면은 이 B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을 한번 볼게요. 납세자가 2015년에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2020년 8월에 B분양권을 샀는데 이 B분양권이 이 당시 조정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은 이 B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 그날이 잔금일이잖아요. 그 바뀌는 시점이 2022년 3월이었어요. 이 날부터 일시적 2주택을 카운트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이날로부터 3년 안에, 3년이 지나기 전에 A주택을 처분하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카운트하는 거냐?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바뀌는 날, 그날이 잔금일이에요. 신규주택의 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블로그로 보니까 어떤 질문이 맞느냐? 만약에 분양권을 2021년 이후에 취득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냐? 이 주택의 잔금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지금 여러분이 하셨거든요. 요 생각은 지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요 위에 그림하고 요 아래 그림하고 뭐가 다르냐? 요 위에 그림은 분양권을 2020년 8월에 취득한 거고, 요 아래 사례에 보시면은 분양권을 2021년 3월에 취득했어요. 원래 이제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또는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비과세 또는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투기 수요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비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이 되면은 이 주택으로 내가 전입하기 위해서 이걸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기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의 취득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에 일반 주택 보유자가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별도로 비과세 해주는 특례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항과 3항에 있습니다. 요 사례 한번 봐볼게요. 일반 주택 보유자가 2021년 3월에 B분양권을 취득하고, 원래는 이 B분양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요 A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줘요. 분양권 취득하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준다.
그런데 3년 지나서 파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 거냐? 일반 주택 보유자가 비분양권을 취득하고, 이때 이 분양권은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비분양권이 언젠간 주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은, 2년 안에 요 기존 주택인 A주택을 팔면은 양도세는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게 3년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3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3년 되기 전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년 지나버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A주택이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납세자가 A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2020년 3월에 산 B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잖아요. 2022년 기속분 종부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자는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항상 종부세는 부과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이주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이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이제 2022년 기속분 종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때 조정지역 2주택으로 종부세가 중과가 됐어요, 이분은. 그런데 2023년 1월 12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정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 과거에 중과세율로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냐? 환급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번에 그 정부 대책 발표에 의하면은 종부세 개정 사항은 2023년 기속분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2022년 기속분 종부세는 과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택 취득하고 부과 기준일이 현재 2년이 지나버려가지고 종부세가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적용 못 받은 사람들은 다시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다음 사례 한번 봐볼게요. 종전주택 보유자가 2021년 4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조정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아직 2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기속분 종부세 부과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주는 11억 공제를 적용받고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세액공제하고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추징 안 당하려면은 지금 B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A주택을 처분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2년이 되는 날이 2023년 4월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이제 3년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A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도 되는 거냐? 2021년 4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은 2024년 4월이잖아요. 그때까지만 처분하면은 2022년에 적용받았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이게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2023년 6월 1일 현재에도 B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3년이 안 지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재부에서 발표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사례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